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KBS 홍사훈 기자.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 네,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 시기에 주식시장에서 논쟁이 한창인 그 주제에 있습니다. 인플레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치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니다. 아직 성장주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이 가치주와 성장주 팽팽히 맞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요즘처럼 긴축의 시기에 최선의 주식 투자법은 무엇인지 기초에 입각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가치와 성장을 모두 갖춘 분이시죠. 맞습니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오늘 네. 또 염블리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오늘 블링블링하게. 블링블링하십니다. 귀걸이 아주. 블링블링하죠. 네, 얼굴 블링블링합니다. 염이사님은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과거에는 약간 좀 그래? 찌들어 있었거든요. 일이 되게 힘들어 보이셨는데 아, 요즘에 약간 표정도 모르겠습니다. 밝아지시고 하얘지시고 이사 되신 지 오래되셔서 이제 뭐 다 아니요, 그건 적응되셨을 것 같은데. 아. 어쨌든 네. 좋아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주식시장에서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아무래도 네.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용어부터 맞아요. 성장주는 뭐고 가치주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에서의 용어는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니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은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항상 이제 분리를 하는데 성장주는 말 그대로 이제 성장하는 건데 근데 그 성장주도 분류가 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이 회사가 하는 그 사업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 배터리 회사. LG 에너지 어. 솔루션 누가 봐도 성장주인데 예. 네. 성장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자체 그 전방 산업 있죠.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이 전방 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전기차 아닙니까? 예. 전기차 시장이 이 회사의 전방 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근데 그 산업은 그냥 이 지금 방송 보신 분들 누구나 다 인정할 정도로 예.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이 보장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방 산업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아. 성장이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장주라 그래요. 사실은 예. 여기 속해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요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너무 많잖아요. 쓰이는 데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이 전방 성장주.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율주행차에도 반도체 들어가죠. 게임기에 들어가죠. 뭐 메타버스 뭐 기기에도 들어간다고 하죠. 쓰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의 그 앞단에 있는 산업이 예. 어떤 지금 성장성을 보이느냐. 음.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분유 만드는 회사는 어때요? 저출산이잖아요. 안 좋잖아요. 네. 그건 성장주가 아니죠. 어. 전방산이 완전 정반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나만 인정하면 안 되고 예. 누구나 인정은 해야 돼요. 아. 누구나 인정하는 그 전방 예. 산업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성장주가 뭐 있냐면 자기 자체적인 역량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그게 네. 뭐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예. 히트 상품 내놓는 회사들이 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삼양식품 얘기해도 되나? 불닭볶음면. 예. 네, 불닭볶음면.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히트치고 예. 중국에서 음. 그 주가가 한 5배 올랐거든요. 아, 엄청 자체적인 그 자체적인 이제 상품이 자기 역량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아니 라면 시장은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히트 그 상품이 많은 나왔구나. 라면 회사 중에 허니칩 같은 거, 허니 맞아요, 무침칩 맞아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전방 산업에 영향 안 받고 예. 나 혼자 그냥 내가 잘해서 예.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네. 예.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네. 예. 오징어 게임 만든 데가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넷플릭스에 붐을 탔지만 예. 넷플릭스에 있다고 모든 드라마 제작사가 대박 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어쨌든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 예. 끝없이 예. 성장을 하는데 어쨌든 전방 산업의 도움을 받든가 예. 아니면 나 혼자 잘해서 예. 내가 그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잘했거나 애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잘한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 개척했잖아요. 스마트폰도 자기가 만들고 이제 대표적이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만들어 버렸고. 예. 근데 이런 성장주도 어느 시점에서 성장이 정체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어느 시점에선 성장이 정체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팔리면 예, 예. 성장이 예. 꺾이겠죠. 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도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갔지만 예. 한때 이제 성장이 꺾이니까 예.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성장은 사실 없어요. 예. 근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장은 성장주로 보실 때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예. 근데 물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너무 좋은 거죠. 예.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데 자체도 히트 상품까지 아. 그게 테슬라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테슬라잖아요. 그게 테슬라네. 아. 맞잖아요. 자기 네. 브랜드도 어마어마한 네. 데다가 전기차 이 페달을 밟아버리니까 성장 중에 성장이네. 네, 엄청난 거죠. 그게 뭐 완전 넘사벽이죠 사실은. 예.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고 예. 가치주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성장보다는 성장은 이미 좀 지나갔어요. 예. 옛날엔 성장했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한마디로 돈은 잘 벌어요. 예. 돈은 잘 번다고요? 네, 잘 버는데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가치주의 개념이 뭐냐면 좀 저평가주라 그래요. 흔히 말해. 근데 저평가됐다는 건 뭐죠? 시장에서 비싸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그만큼 성장이 저성장하는 산업을 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행주, 은행이요? 은행 보험. 통신주. 예. 통신주 보세요.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저도 매달 돈 내죠. 예. 우리 다 오늘 돈 씨도 내잖아. 매년 내죠. 네. 매달 내잖아요. 네. 그 현금이 들어와요. 예. 근데 매년 똑같잖아요. 그렇네. 버는 돈 비슷해요. 근데 은행도 1년에 몇 조를 벌어요. 근데 올해 4조 벌다가 내년에 8조 벌지는 않아요. 그렇죠. 유지가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돈은 많이 버는데 성장은 못 한다. 유지만 한다.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줘요. 아 배당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치주도 두 가지가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너무 저평가된 것. 돈은 잘 버는데 아까 테슬라처럼 뭐 무한정 버는 게 아니라 예. 이만큼 버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은행, 보험, 또 음식료 음식, 대표적인 회사가 KTNG 같은 회사다. 담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담배 일정하게 담배. 팔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홍삼을 예전보다 못 팔아서 좀 실적이 둔화됐지만 예. 담배 피는 인구는 비슷하고 예.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은 꾸준히 벌어요. 그래서 배당을 1년에 6% 줘요.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가치주. 그게 하나가 있고 가치주로 잠깐만요. 그럼 가치주일수록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가치주라는 게 네. 어쨌든 부침이 별로 없고 예. 꾸준하게 돈 버는 기업들, 돈을 예. 쌓는 기업들이 있죠. 네. 예. 근데 누가 봐도 성장은 아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담배 피는 인구가 2배로 늘 예.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러면 KTNG는 성장주가 돼요. 갑자기 성장.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막 몇 배 늘려요. 성장 주면서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아, 사실은. 많진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당은 조금만 줘요. 성장할수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음. 근데 이제 물론 뭐 미국 같은 기업들은 배당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그 자기가 번 돈을 계속 재투자를 많이 해요.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이 계속 자기 그 이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면 그 금액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주는 배당을 많이 안 줘요. 그리고 네. 주주들도 싫어해요. 아 그래요? 싫어요? 아니 이 돈 가지고 더 준다는- 공장 지어라. 아, 그래요? 그거 더 벌어야지. 더 올려라. 왜 주냐?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주가 배당 주면은 이거 성장 끝났나 보다. 아. 얘 이제 가치주 되나? 그렇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네. 이건 좀 가치주라고 좀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통용을 하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돈 잘 벌고 꾸준하게 버는데 성장 못해서 하나가 가치주가 있는 반면에 또 가치 중에 하나가 사이클 타는 산업들 있죠.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 예, 예. 경기에 되게 민감한 것도 네. 예.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치주로 그냥 이게 뭉뚱그려서 보일러 보일러요? 겨울에만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보일러 아 그래 경동 경기. 보일러. 아,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뭐 그 그걸 잘못 뭐 얘기했네. 계절 민감주라고 해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도 그거를 보통 이제 계절주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게 사이클 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예. 그 보일러도 매년 비슷하잖아요. 수요가. 네, 그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가 한국에서만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죠? 그냥 가치주예요. 그렇죠. 그럼 매년 비슷할 거 아니에요. 뭐 네. 도시가스 아니면
뭐 갑자기 주택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막 갑자기 뭐 아파트를 많이 지면 잠깐 성장주가 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래도 결국엔 가치주로 보는데 예. 예를 들면 보일러 회사가 갑자기 중국에 진출했어요. 그럼 성장 중국은 아니야? 석탄 보일러대요. 예. 근데 만약에 중국이 환경 규제 때문에 가스 보일러로 바꿔요. 예.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게 그걸 메이가이치라는 용어로 써요. 중국에서는 예. 그걸 메이가이치라고 한대요. 네. 그거를 아직은 뭐 제대로 많이 한 건 아닌데 만약에 중국이 석탄 문제 때문에 천연가스로 바꾼다. 우리나라처럼 도시가스로. 음. 근데 우리나라 회사 중에 이미 진출한 기업이 있는데 음. 중국이 그걸 바꾸기 시작해요. 그럼 그럼 어떻게 완전 돼요? 대박이지. 중국 전방 산업이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갑자기 얘가 가치주에서 예. 전방 산업 성장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은 뭐냐면 네. 2, 3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가 있... 그 대표적인 회사가 조선, 아, 철강, 배. 석유화, 반도체도 뭐 반도체도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옛날보다는 좀 이제 사이클이 점점 완만해지니까 예. 이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범용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맞아. 남들 그러니까 이 회사만 만드는 제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포스코가 만드는 철강, 예. 현대제철이 만드는 철강, 똑같이. 중국의 바오산 철강, 예. 아, 철강은 다 비슷해요. 예. 뭐 거기서 거기에 석유와 에틸렌 다 우리가 잘 보진 않지만 예. 플라스틱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예. 네.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제지, 음. 종이도 종이. 다 비슷. 인쇄용지 그쵸, 뭐 그쵸. 거기서 거기죠 사실은. 네. 크게 품질 차이 있는 이거를 우리가 흔히 그냥 범용 제품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런 그 산업들이요 사이클이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러면 수요가 줄겠죠. 예. 그쵸? 예, 수요가 주니까 이 긴축 경영을 해요. 예. 그럼 설비 투자도 안 해요. 어허. 그래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요. 예. 그리고 나서 근데 갑자기 경기가 조금씩 좋아져요. 네. 예. 그러면 어떡하죠? 수요가 먼저 늘어요. 아. 근데 공급이 안 늘잖아요. 이미 설비 투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아. 공급은 줄었는데 가격이 올라가.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익이 확 늘겠죠. 갑자기 음. 적자보다 이익 느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주가가 많이 가요. 근데 네. 돈을 벌면 어떻게 하냐면 예.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예. 투자를 해요. 아. 그럼 투자를 하는 순간 예. 나중에 수요는 언젠가 꺾이거든요. 예. 공급이 늘어나요. 뒤늦게 음. 공급가에. 그래서 또 사이클이 꺾여요. 음. 이게 반복이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좀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아니 그러니까 지수는. 맞아요. 어려워. 그래서 언제 경- 꺾일지도 경기 모르고. 민감주는 네. 그 특히 주린이 분들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어. 좋아요. 그 사이클을 누구도 맞출 수가 맞출 없어요. 수 없겠어. 예. 없을 것 이게 3년짜리일 수도 있고 네. 1년짜리일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같아. 오래가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사이클을 자꾸 타니까 예. 저평가 시켜요. 음. 할인시켜요. 못 맞추니까 2년 벌다가 2년 적자 보고 그래서 어떻게 좀- 높은 가치를 부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가치주로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이런 틀에서 분리를 너무 좀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음. 이해가 쏙쏙 됐어요. 그 사이클 타는 게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감주. 그 반대가 경기 방어주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기 방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저평가죠. 진짜 아까 저평가. 은행, 아. 보험, 예. 보험 같은 거 뭐 내가 경기 안 좋다고 보험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보험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경기 안 좋다고 경기 안 좋으면 뭐 담배 덮일 수도 있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경기랑 무관하게 돈 버는 기업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경기 방어주. 음. 예. 그럼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성장주가 계속 막 이렇게 뭐 좋았죠, 성장주뿐만 아니라 성장주가. 다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지만 네. 특히 성장주들이 막 폭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다 뭐 그 긴축한다, 네. 금리 올린다 막 이러지 네네. 않습니까? 네.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흔히 이런 경우에는 성장주는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이나 많이 받고 좀 안정적으로 그냥 가늘고 길게 갈 수 네. 있는. 그거 맞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저는 사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 금리 올라가니까 무조건 음. 성장주 안 된다. 예. 이건 아닌데 네. 근데 왜 시장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걸 설명해 드리면 예. 성장주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산업이 막 성장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은 배터리에서도 막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예. 실제로는 예. 뭐 SK 온 같은 경우도 아직 배터리 적자인데 예. 근데 막 높은 가치를 이렇게 부여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고 예. 이 기업들은 어쨌든 성장을 하는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네. 어떻게 돈을 빌려야죠. 누군가한테 예. 받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은행에서 많이 빌리잖아요. 근데 내가 10조 원짜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빌려야 돼요. 예. 근데 금리가 5%예요. 예.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막 낮아요. 예. 계속 낮아졌어요. 막 예. 금융위기 와가지고 금리가 1% 됐어요. 예. 그럼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1%에 있던 그 대출 금리가 3%가 됐어요. 예. 부담스럽죠. 그럼 이 회사는 아직 돈을 못 벌어요. 이자 부담 너무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 아직은 돈을 못 버는 성장주들 같은 경우 부채가 많은데 예. 계속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예. 이자 부담 때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높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다가 이거 금리 올라가네? 야 너 지금 돈 못 벌잖아. 할인 시켜버려요. 그렇구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애플, 테슬라 다 성장주잖아요, 사실은. 예. 누가 봐도. 근데 테슬라 지금 돈 벌잖아요. 이제 돈 많이 벌어요. 예. 예. 굉장히 많이 벌어요. 예. 현금도 여유가 있고. 이 기업이 그럼 과연 금리가 2% 된다고? 지금 미국 금리가 0인데 예를 들어서 4번 올리면 1.25가 되거든요. 예. 1.25 올리면 대출금리 올라가겠죠. 그런다고 테슬라가 전기차가 덜 팔리나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에선 그 약간 잣대를 들이대요.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러이러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예. 할인을 해버려요. 가치에서. 예. 일단 그리고 반대로 가치주는 왜 좋냐면은 금리가 오르잖아요. 보통 금리가 오르는 시기가 경기가 좋아질 때 올라요. 금리가 근데 네. 지금은 경기도 안 좋은데 왜? 그러니까 금리가 보통 오르- 이제 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만 네,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주한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경기 민감하니까 민감주네. 경기가 잘 팔리죠. 예,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경기 민감주가 좀 많이 오르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치주도 되게 좀 인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평가돼 있다 그랬잖아요. 예. 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기 때 기억나세요? 2020년에 막 기업들 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BBIG 기억나시죠? BBIG 뭐죠? 배터리 바이오,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그 인터넷 기업들은 게임, 주가가 예. 엄청 올라가죠. 뭐 카카오, 네이버 예. 얘네는 코로나가 와도 안 망한다. 근데 막 어떤 기업들은 망할 뻔했죠. 막 항공사. 여행.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몇 개 기업은 너무 돋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막 수혜주로 부각돼가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위기일 때 일부 성장주들은요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해요. 희소- 얘네만 살아남네. 어. 얘는 다 망하는데 시장을 돈이 나중에 몰려요. 걱정할 수 있겠네. 예, 이런 기대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확 몰려요. 예. 나머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이 PER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요. 예. 사람들이 쏠리니까 우리 그 명품 한정판 그러니까요. 아시잖아요. 뭐 루이비통이나 그 뭐 에르메스나 이런 데서 갑자기 100개 자 오늘 한정. 100개 팔게요. 내일은 이거 생산량이 줄어서요. 5개밖에 못 나오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줄 서- 가격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얼마 전에 뭐 그 백화점에서 뭐 나이키 조던 골프화 판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랬어요? 영상에도 떴는데 예. 한정판이거든요. 갖고 싶은데 물량은 적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도 희소성의 원리가 작용해요. 근데 경기가 만약에 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네. 무슨 얘기냐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요. 아. 실적이 점점 경기 좋아지면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막 위기가 벗어나니까 그러네. 그럼 다 얘도 좋고 얘도 좋아. 근데 얘는 비싸. 근데 얘는 싸요. 그럼 더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희소성의 원리가 떨어져 버려요. 기왕이면 싼 거 사자 우리. 예. 그럼 올해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어려운 게 네. 경기가 금리가 안 오르는 좋은데. 게 이제 좋은 질문 하셨는데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가 좋아서 지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금리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 그 물가 때문에. 전 이거 궁금해요. 음. 이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우리가 연준이라 그러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데 네. 패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가 목표치를 얼마로 잡냐면요. 적정 물가를 인플레를 2%로 잡아요. 보통 보통 매년 2에서 2.5%. 네네. 근데 그 전에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1%였어요. 0.5 막 1 막 완전 저물가였어요. 네. 그래서 계속 좀 물가 올리고 싶어 가지고 막 오히려 돈을 막 푼 거예요. 음. 돈을 풀면 이제 물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전에 지난달 거 발표가 됐는데 미국이 7% 나왔어요. 왜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가 막 있어요. 너도나도 물건을 막 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공급이 좀 원유도 올라가니까는 네. 아.
그 공장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 네. 옛날에 이게 그것도 있고. 1,000원이면 만들었는데 지금은 1,500원이 맞아요. 그럼 그 소비자들한테 파는 사람들 전가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 수요 그게 이제 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서로 살려고 하는 게 수요 기반. 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있고 공급이 부족해서 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올라가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물가 상승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좀 그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돈이 또 많이 풀렸어요.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지금 역대급으로 돈을 막 그냥 쏟아 부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네. 때문에 네.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네. 물가는 무조건 반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가요. 돈의 가치랑 자산 가치 반대로 가요. 예. 그럼 돈을 풀면 돈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그렇죠. 자산 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작년에 삼겹살 가격이 킬로그램당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근에 네. 예를 들어 6,000원이었다고 쳐볼게요. 네. 예. 근데 올해 9,000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50%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오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냐면은 2020년에는 네. 물가가 막 마이너스 난 거예요. 위기니까. 돈을 경제가 너무 많이 예, 풀었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음. 소비도 막 줄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예. 그럼 2000.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야 아니면은 전반적 뭐근 10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 7%는 막 그러니까 걱정할 수치는 만큼 되게 높은데 네. 이게 작년 대비해서 계산을 비교를 하는 한 거예요. 거니까. 그러면은 2020년에는 되게 물가가 낮을 때예요. 2021년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게 확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되게 중요해요. 올해는 왜냐하면 그 작년 같은 경우 물가가 높았잖아요. 그럼 올해 물가가 만약에 작년보다 훨씬 또 높게 나온다. 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도 했던 얘기가 하반기엔 좀 진정될 것 같다. 올해 점점, 하반기? 예, 올해 하반기엔 조금씩 꺾일 것 같다. 근데 1, 2월 달은 변수가 많다고 본 게 이게 난방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유가 지금 유가 계속 예, 올라가고 예. 천연가스 가격 막 거기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막 전쟁 그렇죠. 나네 만에 예. 이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 물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진짜 예. 너무 예. 올랐어요. 지금 너무 물가. 오르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소비가 쓰지. 줄면 네, 살 수가 없어. 경기가 안 좋죠. 네. 그래서 미국 지금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네. 물가 잡아라. 잡자. 잡아야 된다.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잡? 그럼 잡는 방법은 금리 올리는 거예요. 금리지.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예.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면 상관이 없어요. 경제 좋아지면서 그렇지. 성장이 자연스럽게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성장을 보는 거니까. 예. 근데 지금은 경기가 오히려 위축돼요, 막. 그러니까. 위축되는데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잡으려고 더 위축돼요. 그렇네요. 원래 우리 그 경제학 교과서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돈 푼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경기가 위축되는데 더 나를 보호해주던 그 방어막을 누가 뺏어가 버려요. 되게 야, 안돼 위험하다.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음.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가 잘 안 가요. 그러겠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면 음. 뭐가 가느냐?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업체들이 가요. 인플레를 방어할 수 그게 있다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를 방어한다는 뭐냐면 물가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음식 지금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아마 올랐어요. 뭐 아실 거 햇반 가격 막 올리잖아요. 진짜 너무 고추장 가격도 오늘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밤 남기면 무조건 때리잖아요. 네. 이제. 너무 올랐어요, 진짜. 근데 기업들 중에 그렇게 가격을 올려도 네. 소비자가 사야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쵸, 그 필수품.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인데 네. 인플레 시대에 예. 현금 가치가 원래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를 하라고 했냐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래요. 그 대표적인 회사로 꼽은 회사가 코카콜라. 코카콜라? 콜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마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 500원을 올렸어요. 예. 그래도 마실 거란 얘기죠. 진짜.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400원 올렸잖아요. 아. 아메리카노 가격 올렸어요. 예.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마실 거다. 장사 잘 돼요. 그 정도는 마셔줄 거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 네. 물가 오르는데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 그분은 코카콜라 얘기 엄청 많이 네. 하는 것 같은데. 코카콜라 말고 다른 데가 또 그러니까. 있어요. 인플레를 해치할 수 네. 있는 그런 저 기업. 콜라 안 브랜드 땡기는데. 갖고 있는 회사 대표적인 게 애플이잖아요. 애플. 애플 아이폰 가격 엄청 올라갔잖아요. 예.
가격 전가 시켜버려요. 그 또 대표적인 회사가 그래도 살 거라 이거지. 그 아이폰 예, 유저들은. 맞아요. 그렇지. 테슬라도 있잖아요. 예. 테슬라도 전기차 가격 올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차. 예. 현대차 차 가격 보셨어요? 계속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올라가죠. 근데도 사고 싶어서 막 진짜요? 계속 주문해요. 지금 주문해도 못 받아요. 예. 이런 회사는 괜찮은데 예. 가격을 올리면 선택을 안 할 기업들도 물론 이렇게 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경우. 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치킨집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엄청 보니까. 올랐어요. 예, 올렸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음.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 예. 그러면 그 회사는 도태돼요. 음. 왜냐하면 원가의 전이 지금 원재료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네. 이거를 가격을 올려서 정가를 시켜야 되는데 예. 못 올리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전방 산업이 이렇게 꺾이는 회사들. 예.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분유 회사도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예, 우유 잘 안 마시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콜라보다 우유인데. 너무하네, 그래서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를 때는 되게 네.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렇네요. 난이도가 너무 너무 올라가니까. 어렵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도 네. 예.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 차라리 요즘에 보면은 뭐 2차 전지 뭐 장비 회사나 뭐 아니면 몇몇 자율주행 회사나 이런 기업들은 금리랑 상관없잖아요. 압도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은 기업은 막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좀 어중간한 회사, 예. 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은 지금 주가들이 너무 안 좋아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은행주도 좋아요. 아 그래요? 금리 올라가면 그렇겠네. 그렇지. 예, 진짜. 예대 마진이 벌어져요. 예. 예대 마진 예.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예, 지금 구간에서는 살 수 있는 아. 업체들이.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장기 단기 금리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 근데 요즘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준 금리라는 게 원래 단기 금리를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네.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도 좀 이렇게 같이 따라가 올라줘야 되는데 네. 이게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또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를 네. 보일 수도 요즘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만약에 이렇게 좁히면 은행주에 되게 안 좋아요. 그렇겠죠. 은행은 은행이 이제 그거 갖고 단- 장사하는 예, 건데. 맞아요. 단기 금리로 이제 뭐 어쨌든 조달을 하기 때문에 예. 조달 금리가 올려. 은행도 돈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그렇죠. 누군가한테 받아가지고. 받아야 돼요. 네. 그걸 조달 금리라고 하는데 예. 그 조달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예. 단기로 조달하거든요. 예. 그럼 이 금리는 올라가는데 은행이 마진을 내는 금리는 장기 금리예요. 아. 저 멀리. 빌려주는 거는 얘가 대출해주는 낮아져요. 거는. 그럼 마진이 확 줄어들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 예. 그러니까 은행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대로 금리 차는 보셔야 되는데 예. 근데 아직은 장기 금리도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어서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진 않는데 예. 그거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뭐 봄이 지나고 2분기, 3분기 갔는데 음. 그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해요. 예, 먼 미래를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장기 금리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장기 금리 꺾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주한테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면밀하게 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 오너 리스크가 되게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오너리스크 얼마 전에 있었지 큰 거. 그러니까 몇 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 주주 입장에서 그 기업 자체는 괜찮은데 네. 자꾸 오너들이 사고를 저절로 막 이렇게 빠지는데 그때 빠졌을 때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너 이제 대주주를 위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대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액주주도 있거든요. 네. 그럼 대주주만 할 건 뭐로 상장을 시켜요? 사실은 상장 안 시키고 그냥 비상장으로 100% 갖고 있으면 되죠, 자기가. 그렇죠. 네. 근데 상장을 시켰다는 거는 소액주주 가치도 제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자기 거예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의 보고서를 봤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용기 내서 쓰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인터뷰를 했나 봐요. 실제 총수로. 네. 몇 년 전에. 예. 물어봤대요. 예. 주가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했대요. 너무 황당한 거죠. 주가 올라가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총수가 그렇게 예, 대답했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게 그러니까 좀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주가가 너무 오르잖아요. 네. 일단 당연히 세금도 나가겠지만 상속을 하잖아요. 아. 상속세가 많이 그렇지. 나와요.
누구한테 상속하는? 아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내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상속을 하려면 옛날에는 1,000주가 100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이게 1,000만 원이 돼 버리면은 네. 아, 그러니까 완전 온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총수가? 그걸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그래요. 예. 외국은 스티브 잡스도 자기 아들한테 안 넘겨주고 그 팀쿡한테 넘겨줬잖아요. 전문 경영 다 그래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몇 자기 살이야? 딸인가 아마 아들인가? 자식이 있어요 한 명. 아 진짜요? 네, 있어요. 근데 안 넘겼어요? 안 넘기고 팀쿡 전문 경영한테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요. 미국은 다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누구 뭐 아들한테 줬다고 한 적 있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들한테 당연히 주는- 재벌이니까 재벌 체제에선 다 아들 승계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지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삼성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기 지분 팔아가지고 상속세 내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주가 오르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어머나.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세를 그렇죠. 그만큼 훨씬 많이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주가 떨어뜨린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재벌가에서. 있었어요. 그게 진짜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지. 그래서 2세, 3세 이게 상속 시즌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예. 다가오잖아요. 네. 그 회사 투자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주가 안 갈 거 그러겠다. 뻔하니까. 그 시즌이 있나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 시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예. 아. 후계구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하는구나. 이제 안 가버리는 거죠. 진짜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예.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사례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그 LG 화학이 뭐 대표적이지만 예. 상장을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를 딱 분할을 했는데 분할을 했으면 뭐 분할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네. 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분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기업 가치에도 큰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이 LG 배터리를 분할을 했으면 기존의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보고 투자하신 분이 많잖아요. 네. 갑자기 떨어져 나갔어요. 음. 근데 LG화학이 100% 갖고 있어요. 음. 나는 LG화학 주주인데 LG화학이 100%예요. 음. 그럼 어쨌든 내 거예요. 어쨌든 100% 갖고 있어요. 네. LG화학이. 누가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상장을 해요. 예. 주식시장에. 어. 그러면은 이 신주를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기존 주주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일반 사람 일반 투자자를 아. 모집을 해요. 그럼 네. 기존 주주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나는 LG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건데 나한테 한 주도 안 줘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다음 그 언제죠? 1월 27일 날 상장을 이제 했어요. 했었죠. 예. 예. 했는데 어쨌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 주주분들은 내가 공모주 청약을 해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아니 많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렇네요. 난 내 회사인데 왜 나는 내 걸 못 받냐.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역시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예. 뭐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 못하게 한다거나 제도 개선해가지고 기존 그럼 LG화학 주주들한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면 네. 주식 줘라. 음. 의무적으로 나눠줘라. 회사 입장에서 물적 분할은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 돈을 많이 끌어모을 음. 수가 있는 거지. 아 또 회사가 하나 더 생기니까. 그렇지. 거기서 일반 주식을 갖다가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자 우리 이 배터리 회사 이게 전도가 유망한 회사를 하나 우리 회사 알짜 회사를 띄워냈으니까 여기다 네. 또 주식 투자해달라? 사십시오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누구나 너도나 다 살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오너 대주주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네. 엄청난 자금을 자금 확보 섞어주는 차원이에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LG화학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분할만 돼 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그냥 그대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돼요. 돈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럼 누군가한테 조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방법은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뭐 회사가 LG 화학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을 되죠. 대상으로 유증.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주들은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신규 상장을 하면 이 회사를 투자하는 돈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주식 받기 위해서. 기존 주주한테 주면은 어쨌든 그건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걸 누군가는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LG 새로운 에너지 돈이. 솔루션으로 돈이 들어. 그래서 이번에 공모해서 받은 돈이 10조예요. 그래서 그 10조 원 들어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 뭐 LG를 자꾸 예를 들어서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워낙 이번에 예, 좀 대표- 사건이 컸기 예. 때문에
LG 화학이 대주주가 그럼 이거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래서 새 공장 짓는데 돈이 들어가니까는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유상증자라면 그만큼 주식이 많아지니까 대주주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맞아요. 유용해지지. 네, 맞아요. 떨어져요. 경영권이 내가 그럼 그걸 더 사든가 대주주가 그럼 내 생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싫은 거지. 네. 이건 너무 온전히 그 기업 그러니까, 선수들 소수들에 맞춰. 그래서 근데 그걸 뭐 법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물적 분할이 이제 그게 금지된 건 아닌데 그게 있어요. 그 만약에 그게 주주한테 피해를 줬다 아, 네. 소송을 바로 걸어볼 수가 있어요. 집단 소송이 네, 무서워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소송을 해도야 안 돼요. 지금 뭐 현재 이번에 상황에서는. 이런 어쨌든 거 그래서 빨리 그게 개선을. 워낙 뭐 예. 그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예. 논란이 되니까 뭐 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도. 유력 대선 예, 후보들이 맞아요. 다 이 부분에서 제도 개선하겠다. 우리나라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참 너무, 개선할 거 예, 정말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정말 제대로 많아. 개선은 되고 있는지 제발 홍 반장님이 체크 좀 해주세요. 저도 요즘 하나하나씩 막 이게 그래. 그 분노를 지금 막그 맞아요. 쌓아가고 있어요. 많이 지금. 분노하시더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아 근데 이런 거를 알려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주린이들 그럼요.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또 하나가 네. 작년에 그 한샘 사건. 성희롱 뭐냐면 아니 한샘이 최대 주주가 예. 사모펀드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했어요. 예. 자기 지분을. 예. 자기 지분 매각할 수도 있죠. 뭐 M&A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예. 해요. 근데 대주주는 예. 이제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예. 거래를 하잖아요.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넘기는데 예. 제 기억에는 그 현재 가격보다 40%인가 50%더 비싸게 판 거예요. 사모펀드에 사모펀드에. 그럼 이제 바로 지금 시가보다 훨씬 높게 팔잖아요. 예. 네. 그럼 대주주는 그만큼 수익을 내잖아요. 예. 네. 근데 소액주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소액주주는 개인 거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대주주가 그렇게 팔았잖아요. 소액주주도 그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돼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치. 근데 없어요. 제도상 법적으로 그걸 뭐 막을 방법이 그 없어요. 사모펀드를 왜 그렇게 비싸게 그럼 주고 샀지? 샀어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었겠죠. 뭐 뭐 어떻게든. 근데 왜냐하면 또 음. 프리미엄을 안 받으면 예. 지분을 또 인수하기도 또 쉽지 않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뭔가 이제 그 경영권 프리미엄 그걸 주고 예, 그 가격을 주고, 같이 예. 주고 산 건가 보구나.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 자기네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당연히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예.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대주주밖에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매수 청구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반대를 해요. 예. 나 이거 합병 반대. 음. 그러면은 대주주랑 똑같은 가격에 사줘야 돼요. 아. 예를 들면 뭐 40% 이상 올라갔으면 내 것도 사.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미국은 좀 더 활발한가 봐요.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은 그런 안전망이 법적인 많네. 제도 장치도 되게 많은데 많구나. 우리 한국은 아까 홍 반장님 말씀대로 자본시장 이 법이 소액주주를 위한 경우가 거의 거의 없어요. 음. 안전장치가 없어요. 이게 IMF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었대요. 매수 청구권이. 어. 근데 IMF 되고 나서 이제 외국 자본 들어오면서 예. 다 허용해 버린 거죠.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이 하더라고요. 경제쇼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예.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 네, 계속 계속 물고 뜯어야 돼 그런 네, 거는. 맞습니다. 한 번 물면은 놓칠 네. 말아야만이 그게 고쳐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저도 이거 좀 궁금해요. 그 회사 이름 뒤에 우자 붙은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그냥 보통 주가 있고 삼성전자 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우선주라고. 그러니까 주식은 본주가 있고요. 그냥 예. 삼성전자 본주라 그래요. 보통주. 예. 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보통주고 음. 우선주라고 또 하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우선, 그러니까 우선이란 말의 용어에서 보시면은 보통 배당을 우선해서 주는 배당 우선주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뭐냐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차이 없는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 금호석유란 기업이 있는데 예. 금호석유는 그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만약에 금호석유 본주를 갖고 있으면 예. 네. 배당을 한 5에서 6% 받아요. 예. 꽤 높죠. 네. 근데 우선주는 얼마 주는 줄 아세요? 만약 갖고 있었으면 아니요. 10%. 아 똑같은 회사 건데. 네, 똑같은 회사예요. 나는 배당을 더 받고 싶다면 우자가 들어간 거 사면 네, 되는 근데 거예요? 우선주의 치명적인 뭐 단점이죠. 네. 의결권이라고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주주 권리를 행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가 별로 중요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나 않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근데 예를 들면 아. 물적 분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예. 포스코 물적 분할했잖아요. 예. 주총장에 가서 내가 나 반대. 예. 표로 행사할 수 있죠. 예. 우선주 갖고 계신 분은 못 해요. 그 우선도 괜찮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 주주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예. 배당을 더 많이 받아요. 그게 모든 회사마다 있습니까? 근데 아니면 모든 회사만 대기업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위주로. 있는 회사도 있고.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있고. 그냥 우선주마다 되게 또 종류도 달라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전환 상환 우선주는 뭐냐면 우선주인데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우선주예요. 예.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몇 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년 후나 2년 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이 우선주를 갖고 있죠. 본주로 바꿔줘요. 왜요? 아니 그게 그게 그런 계약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오. 우선주가 보통 본주보다 절반 정도의 거래가 돼요. 예를 들면 본주가 10만 원이잖아요. 네. 기업마다 다르죠. 어. 근데 보통은 할인을 엄청 받아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 수도 좀 작기도 하지만 뭐 10만 원짜리면 5만 원에 거래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갖고 있다가 5만 원에 갖고 있으면 전환됐을 몇 년 때. 후에 전환되면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우선주도 있고 특이하다. 약간 특수한 경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우선주도 있어요. 배당을 줘야 되는데 예. 배당을 내가 배당 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회사가 적자가 났어요. 그럼 적자 나면 배당 못 주거든요. 그래요? 번 돈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어떤 우선주는 이게 있어요. 배당이 보장된. 예. 올해 못 줬죠. 그럼 내년에라도 무조건 줘야 돼요. 예. 합쳐서 올해 못 준 것만큼. 괜찮다. 그러니까 우선주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음. 그래서 나는 주주 권리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난 배당이 더 좋다. 오. 그리고 가격이 싸고 예.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주 투자하는 것도 우자가 들어갔다고요? 어, 예, 뒤에 뭐 뒤에. 삼성전자 우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렇게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따로따로 발행하면은 왜 그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무슨 그 기업 입장에서 뭐가 이득이 되길래?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예. 주주 권리를 행사를 안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경영적인 경영적인 면에서는 면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배당 포기한 받아. 거잖아요. 어. 난 주주 권리 포기할게. 예, 대신 예. 배당만 많이 줘.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일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그런 식으로 예.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단 그 개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 찾아가고 그런 분들 내가 그죠, 주변에 많지 거의 못 봤거든요. 많지 않아요. 배당 2배 더 네. 준다고 당연히 그거로 살 텐데 예. 그 우선주 양은 그럼 똑같은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예. 있구나. 그러니까 정관에 정해놔요. 예. 정해놓고 당연히 본주보다 많이 발행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밖에 발행은 안 해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관에 정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우선주를 더 발행할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회사가 결정한 문제고. 그럼 주가는 비슷하게 가요 그러면은? 아니 주가는 이제 본주를 따라가는데 예. 대부분은 이제 우선주가 할인 받아요. 좀 그래서 더 싸- 보통 본주보다는 예, 좀더 훨씬 더 싸고. 낮은 가격에 거래가 많이 돼요. 예, 보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을 그렇게 만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 같은 게 2배나 더 준다 그러면은 본주 사는 것보단 양은 적지만 어떻게든 살 수 있으면 우선주를 사는 게 그런 경우도 많죠. 예. 난 뭐 주주총회 갈 일 뭐 거기 예, 굳이 뭐 없으면. 추운데 예. 거기 찾아가서 일일이 뭐 그래서 손들고 할 일 사실은 없으니 본주가 되게 좋으면 예. 우선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본주 분위기가 계속 좋아요. 예. 그럼 우선주는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벼워요, 되게. 근데 역으로 또 생각하셔야 될 게 본주보다 더 많이 빠져요. 안 좋을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땐 그러니까 아, 막 어떤 느낌인지 보통주가 막 빠져요. 어. 업황이 안 좋고 막 적잖아요. 왜 먼저 더 빠질까요? 아 이게? 일단 가벼워요. 가볍대. 변동성이 가벼워서? 커요. 거기다가 아,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예. 그럼 배당 컷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난 예. 배당 때문에 이거 산 건데 예. 배당을 조금밖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선주 살 의미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 기자님. 그래서 그러네. 무조건 우선주가 예. 좋다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을 예. 많이 주는 게 보인다. 예. 그럼 우선주 사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방법이네요. 그러면 말 난 김에 네. 그 일반주 사면은 그러니까 주주총회 가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냥 가면은 들여보내 줘요 그러면? 들어보내주죠. 초대장 같은 거 아니, 주는 그걸- 거예요? 초대장? 그러니까 임시주주총회 있고 정기주주총회 있는데 예. 다 보내주고. 그 주주들한테 다 온다고요? 그럼요. 나 보내야죠. 한 번도 주주총회가 받아본 적이 뭡니까? 주주들이 참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참석할 수 아 있어요. 진짜요? 근데 참석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건 본인 자유인데 네. 요새는 또 발달된 게 전자투표도 가능해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어떤 물적 분할이나 뭐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임시주총을 열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먼 데서에 본사가 멀어요. 네. 예. 못 가지. 그럼 못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자투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서 내 소중한 한 표 그냥 네. 온라인으로 클릭하면 하면 돼요. 주주만 확인되면. 예. 그래서 전자투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그 주주총회나 아니면 네. 임시주주총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꼭 전자투표라도 참여를 예, 보통주 갖고 계시면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나 한 번도 없었지. 뭐 사람 요즘 가려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람 가려 경제적 회자 이거 뭡니까? 아 일단 이건 뭡니까? 뭐냐면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경제적 해자가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 성 옛날에 중세 시대 성 아세요? 예, 예. 네, 캐슬. 성 알죠? 예, 성. 캐슬. 어. 성에 막 옛날에는 막 침투하고 그랬잖아요. 막 네. 적들이 와가지고 네. 성도 막 부시고 탈환하고. 그래서 그 보면 유럽의 중세 성 보면 주변에 우물 파 있는 거 기억나세요? 성을 삥 둘러서 해자라 그래. 해자. 진짜요? 우물 우물 파요. 봤다고요? 어. 네. 아. 왜냐하면 거기 못 넘어오게. 있어. 어. 아.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네. 성 문 열 때 다리로 철컹하고 맞아 그런 거. 예, 네. 그러니까 옛날 이제 중세 시대 이렇게 구현한 영화 보면은 주변에 우물을 파요. 네. 그래서 우물이 아니고 있어요. 연못 연못 같은 맞아요. 거지? 연못, 어. 연못. 어. 그러면은 못 넘어오잖아요. 쉽게. 네. 넘어가고 싶어도 예. 다리가 있거나 음. 그거를 이제 워런 버핏이 빗대서 표현한 거예요. 예. 경제적 해자. 이 회사를 누군가 침해를 못하는 이 회사만의 경쟁력. 아.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만의 뭔가 엄청난 소스가 있어요. 음. 예. 그러면은 다른 데선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역시 경제적 해자예요. 그런 기업을 골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있는 성 같은 그런 회사를 하는 음. 건데 그거를 이제 경제적 해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조건에 맞는 것들이 있대요. 예. 첫 번째가 네.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같이.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말한 거예요? 네,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항상 경제적 해자가 있는 네, 기업을 맞아요. 갖다 찾아라 이렇게 네.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브랜드 가치. 그냥 우리 다 아는 테슬라. 누가 그걸 대체하겠어요? 예. 그치. 애플? 애플. 대체 불가능합니다. 어. 네이버 누가 대체를 해요? 예.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 아. 대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예. 누구든지 대체할 수 없는 네. 그 브랜드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전환 비용이라고 있어요. 전환 비용이요? 전환 비용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만년필을 쓰는데 네. 이거 안 쓰고 다른 만년필로 쓰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만년필이 브랜드 가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 B라는 만년필이 있어요. 음. 못 넘어가요. 음. 이게 전환 비용이 비싸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 만년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아, 어차피 비슷비슷한데.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가면은 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음. 물 브랜드 보고 사실 수도 있지만 아, 그냥 가격 보고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분들한테는 전환 비용이 높지만 음.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서 그냥 아무 물이나 먹지 뭐 전환 비용이 없어요. 음. 그런 회사는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카카오 있잖아요. 네. 우리 카톡 쓰다가 다른 거 쓸 수 있어요. 없죠. 전환 비용이 무한대예요. 아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 전환 비용이 너무 비싸요. 어.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이요 잘 안 넘어가요. 그쵸. 그렇죠. 왜냐면 iOS나 이게 다 연계가 돼가지고 네. 거기에 막 사진도 저장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삼성 갤럭시로 못 넘어간대요. 전환 비용이 네. 너무 이게 크구나. 버려야 되니까. 음. 전환 비용이 낮은 기업들도 있어요. 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홈쇼핑 회사들 같은 경우. 어.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옷 사고 네. 가전제품 샀잖아요. 요새 어디서 합니까 젊은 분들이? 앱.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가 그 많이 하잖아요. 네. 홈쇼핑을 안 보고 거기서 주문을 해요. 어. 그러니까 홈쇼핑만 써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넘어가요 사람들. 그렇네. 전환 비용이 없어요. 없네.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기업 장기 투자하실 때 내가 이 제품을 안 쓰고 넘어갈 때 비용이 높은 회사를 투자하셔야 돼요. 잃을 게 많은 거. 근데 잃을 게 없어요. 이거 안 쓰고 나 이거 쓰면 돼. 나한테 아무 피해 없어요. 그러면은 전환 비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들면 네. 우리 한국의 뭐 롯데하이마트 주주분들 정말 죄송한데 네. 롯데하이마트 같은 기업들도 네. 대리점을 하잖아요. 가전제품. 음. 예. 거기서 안 사고 다른 데 가서 사도 되잖아요. 그럼요. 전환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환 비용을 높이려면 롯데하이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을 내놔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 가치가 올라가요. 아. 그걸 전환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해자예요. 예를 들면 홍사원의 경제쇼도 오윤회 예를 들면 경쟁이 있잖아요. 너 내가 경제적 해자고 나는 이것만 들어야 돼. 해자인지 구덩인지 모르겠어. 못 넘어가거든. 다들 못 너무 넘어가면 어려워. 그거는 전환 비용이 엄청 높아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 블랙홀이야 거고. 블랙홀. 아 그냥 돌리다가 에이 이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이러면 전환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환 비용이 높은 거. 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회사. 좋다. 카톡 혼자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치. 수천만 명이 쓰잖아요. 어. 그죠? 유튜브 그쵸.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보잖아요. 예. 많이 쓰면 쓸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 음. 사람들이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되게 그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게 네. 전환 비용이 높아요. 아. 그 독특한 맛을 그래요? 못 하잖아요. 815 콜라 이런 거 좀 망했나? 아니 뭐 그랬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분 코카콜라 진짜 좋아하죠. 예. 근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다 비싸고 다 그런 그래서 주가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사실은 갔다고 예, 많이 많이 올라갔다고요? 올랐죠. 장기적으로. 아. 코카콜라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애플. 말씀하신 거 테슬라, 예, 테슬라, 지금 애플. 다 올랐잖아요. 예. 근데도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쌀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어야 어떤 위기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이게 크게 않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그러니까 요새 카카오가 문매를 많이 맡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카카오의 대체제가 생기면 카카오는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되겠지만 아무리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어쨌든 카톡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대체제가 없어요. 예. 당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만큼은 엄청난 진입장벽이에요. 음. 네이버 우리가 검색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진입장벽. 공짜라고 해서 계속 썼더니 완전 우리가 올가미. 예,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진짜.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또 긴축 시대에 그 관심 가져야 될 그 업종이나 섹터 뭐 이런 거 좀 말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올해 되게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되게 주식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그래도 이제 인플레 시대가 왔으니까 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예.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그렇죠. 거니까 예. 금리 인상 수혜주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상 예. 수혜주. 대표적인 게 은행. 은행, 네. 그리고 아. 은행보다 더 싼 게 보험주예요. 보험, 더 싸다고요? 보험주가 엄청 싸요. 그리고 또 마트, 예. 마트? 마트요? 마트. 마트주도 가치주의 대표 아니에요? 은행이나 뭐 이런 걸 같이 묶어. 아 근데 마트는 예. 이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경제적 해자가 없어요. 아, 대형 그치. 마트는. 여기가 다 더 온라인으로 좋잖아. 가버리잖아요. 아. 나 여기 A 마트 안 가고 온라인에서 다 주문해. 요새 새벽 배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이제 가, 안 가. 마트주도 주가가 엄청 빠져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는 좀 어떻게 보면 마트주는 좀 무관해요. 사실 그럼 옛날에는 은행- 그랬을 수 있어요. 이분 마트 직접 가시거든요. 네. 아 근데 집에서 먼데도 직접 또 가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많으면 네.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네. 예. 할아버지 지금은 같으신 다 분이라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니까 네.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음. 차라리 마트보다는 백화점이 좀 가치가 있는 게 왜요? 왜냐면 명품 사려면 백화점 가잖아요. 명품은 진짜 예. 앞으로도 네. 계속 전망이 있는가 보죠. 명품. 아니 희소하니까.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돈은 많죠. 해외여행은 못 가죠. 예. 돈 돈을 많아. 써요 그냥. 진짜. 예, 나도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네. 수혜주는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은행, 같고 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예. 아까 그 경제적 해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음. 뭐 삼성전자도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좋았다가 좀 올해는 빠졌지만 디지털화, 메타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가상화. 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그런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사실 뭐 인플레 온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치 그치. 예,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계속 장기로 좋게 보는 게 컨텐츠. 컨텐츠. 작년 오징어 게임 아. OTT.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K 드라마, K 엔터, 뭐 K 팝 있잖아요. 예. 이젠 K 식품도 푸드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너무 많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오늘 두 분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그리고 오윤혜 씨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말에는 경제와 정의를 따따블로 잡는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